하시는데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SPL 명령어를 배우셔야겠고요. 얘는 자유곡선이에요. 자유롭게 선을 그릴 수 있다 해서 자유곡선 SPL. 그래서 SPL 엔터 치시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직겨보도 푸시고 지그재그로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다 됐어요. 엔터 치시면은 종료가 돼요. 그래서 SPL 엔터시고 선을 자유롭게 클릭하시고 점 클릭. 그다음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됩니다. 요 기능으로 이제 하시되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막 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해진 답은 없어요. SPL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잘라내는 거 이런 식으로 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해 주시고 이렇게 특정한 일부분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영역을 이제 표시한다 하죠. 그리고 트림으로 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분 단면도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수문선 필요가 없어져요. 여기 수문선 외형선을 바꿔주시고 외형선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는 잘라줘야겠네. 이 부분은 필요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죠. 안에 구멍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 대신에 요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중심선이 하나 들어가줘야겠죠. 중심선 추가. 이렇게 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필요 없는 선이죠. 안에 구멍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선이 묘사되지만 밑에는 구멍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잘라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바깥쪽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플라인 영역 기준으로 안쪽은 이제 그 깎여진 구멍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단 현재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자,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은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뻥 뚫린 부분이죠. 뻥 뚫린 부분. 잠깐만요. 이 부분은 그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절단됐으니까 재료의 재질이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힌 부분이죠. 잘랐으면은 이제 구멍 뚫린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재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잘라진 면이 보일 텐데, 잘라진 면은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그 해칭 가셔가지고요. H 엔터 치시고, H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예전에 색상이나 여러가지 뭐 견본을 이용해서 무늬를 집어넣는데, 색상은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빨간색. 그 다음 견본에 가셔가지고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안시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안시의 31번 안시 31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빗살물인데 얘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에 있는 추가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양쪽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빗살무늬 형상을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재질 표시가 된 겁니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가는 선이죠. 그래서 색상은 다 가는 선으로 묘사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부분 단면도 하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 안에 구멍 뚫린 부분은 허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막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재질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주의할 점은 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간격이 넓잖아요. 이 빗살무늬 모양 있잖아요. 대각선 무늬.
대각선 무늬를 촘촘하게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촘촘하게 하려면은 축척 기능 있죠? 축척 기능에 가셔가지고 이 일을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역시 이게 그 해칭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얘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측척에 가셔서 얘를 0.5 정도 반띵으로 해서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간격이 좁아지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해칭 명령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각도면 축척이 있거든요. 각도면 축척에 가셔가지고 여기 축척을 0.5로 줄이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칭을 추가하셔도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부분 단면도 할 때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잘라요. 어떻게 자르냐면 반만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만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자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 처음 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반만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에요. 어차피 제3자한테 이해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근데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첫 번째 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나머지도 묘사가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쪽 부분도 뭐 다 하긴 좀 그렇고 이쪽에 뭐 반 정도만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안에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안에 수문선 들어갈 거예요. 그 수문선을 외형선으로 묘사해 주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묘사 좀 해볼게요. 우선 여기는 R값이 21하고 R값이 14가 들어가네, 그죠? 5엔터 14엔터 하셔가지고 14mm만큼 띄워주시고 그 다음 5엔터 21엔터 하신 다음에 21mm만큼 띄워주시고 이렇게 묘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5엔터 19엔터 여기는 19mm 그 다음 5엔터 23엔터 여기는 23mm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선을 연장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 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생김새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절단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표시 안 하고요. 수문선은 여기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안에를. 이럴 때는 이제 마찬가지 허공은 생략. 그 다음에 잘랐을 때 꽉 찬 부분은 이렇게 경계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가 이렇게 구멍 뚫린 게 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분 단면들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뭐 이게 지금 겹쳐 있어 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시고요. 다 끝났으면 이제 평면도 넘어갈게요. 정면도 이 정도까지 묘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좀 선이 길어져야겠네.
자, 다 됐으면 이제 x에 대해 가운데 정문에 보면 네, R14고 R20